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항일 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광복의 의미를 더하는 하루였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제주 지역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공식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섬 속의 섬 우도가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 4톤이 넘지만 처리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원도심 골목골목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침체돼 있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제주입니다. 오늘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1주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도내 곳곳에서는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되새기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만세! 71년 전 광복의 감격이 힘찬 만세삼창에 되살아납니다. 독립유공자와 광복회원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 항일운동의 정신과 광복이 갖는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세월이 가고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오늘의 환희와 감격, 바로 광복이 주는 의미와 가치는 우리 민족의 절대 불변의 진리로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사랑가를 부르던 한 소녀가 일장기를 든 남성에게 끌려가고 이내 독립군가가 울려 퍼지더니 항일운동을 상징하는 충판이 벌어집니다. 학도병과 학생 독립투사를 기리기 위해 학생들이 만든 8.15 기념 댄스 플래시몹. 길을 지나던 시민들도 함께하며 광복절을 기념했습니다. 독립군들의 마음들과 옛날 분들 이렇게 힘드셨잖아요. 그런 분들에도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주변 사람들한테 더 알릴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나 스스로도 또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그런 행사였던 것 같아요. 독립운동가들을 만날 수 있는 사진전도 열렸습니다. 항일운동 과정과 역사적 의미를 해설사가 아이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벌 수가 없고 계속 가난한 거라, 고통스럽고. 예, 그거를 이제 깨닫고 이 사람들이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는 거지. 71주년을 맞은 광복절, 다양한 행사 속에 광복의 감격과 환희가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광복을 맞은 지 어느덧 71주년. 나라를 잃었던 아픈 역사도 후세들의 무관심 속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남긴 가장 큰 상처인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나선 제주 청년들이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대안학교 교실에 모인 학생들. 대자보를 만들고 인쇄물을 나누느라 분주합니다. 25년 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증언했던 날을 맞아 제주에서도 기념행사를 열기 위해서입니다. 8월 10일 세계 동지다발 수요 시위를 전 세계적으로 하는데 그 제주에서도 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광복 70주년이던 지난해 다른 지역과 달리 대학생들의 모금 활동만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세웠던 제주 평화나비. 2년 전 도내 대학생들의 모임으로 출발했지만 올해부터는 중고등학생들도 참여해 폭을 넓혔습니다. 저희 대학생들이 먼저 목소리를 내는 문화를 저희가 이 제주도에 많이 만들고 정착을 시키고 싶어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 호응해 주시고 계시고 지금보다 더 많은 또 호응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한일 양국의 외교 협상이 타결된 뒤에도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공식적인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제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민단체들이 힘을 못 쓰고 있었는데 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는 모습에 대견하고 또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주 평화나비는 오는 10월 평화 마라톤을 열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국민 성금에 보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제주공항에는 이른 아침부터 제주를 빠져나가려는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크게 붐볐습니다. 오늘 하루 공항을 통해 광복절 연휴를 보낸 4만 3천여 명이 제주를 떠나고
휴가객 4만여 명이 제주를 찾으면서 항공사에서는 제주 기점 노선에 특별기를 포함해 항공기 220여 편을 투입했습니다. 이번 광복절 연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21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었습니다. 요즘 제주시 원도심에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원도심 골목골목을 누비며 도시의 진면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달빛 올레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낮 뜨거움이 채 식기도 전에 사람들이 길을 나섭니다.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마련한 원도심 탐방 프로그램인 달빛 올레의 참가자들입니다. 첫 번째 방문지인 동문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둘러보며 궁금증을 털어내봅니다. 미리 공부한 원도심 곳곳의 오래된 건축물과 그 속에 녹아있는 사연들을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며 길을 걸어갑니다. 골목 곳곳에 그려진 벽화들, 낡고 오래된 공간 속에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참가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냥 관광에서 하면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또 같이 이렇게 설명도 듣고 해설도 들으면서 같이 하게 되니까 뭔가 의미가 있고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도심의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하고 뜯어 없애고 그런 게 아니라요. 다시 또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저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그 모습이 예전 모습이 남아 있어가지고 정말 너무 뿌듯하고 오늘 잘 온 것 같아요. 달빛 올레 코스는 모두 3.8km. 동문시장과 남수갑, 관덕정을 잇는 골목을 따라 걸으며 제주어 퀴즈와 전통놀이 등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답사라는 그 진지한 여행도 있지만 우리는 이 원도심에 있는 이 문화적인 요소, 역사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재미있게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었어요. 앞으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진행되는 달빛 올레 탐방 프로그램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요즘 섬 속의 섬 우도가 넘치는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피서철을 맞아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섬 안에 쓰레기 처리 시설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우도. 한 해 200만 명이 찾는 제주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음식물 수거 차량이 섬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쓰레기 봉지를 찢어 일일이 음식물을 꺼낸 뒤 수거통에 비웁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관광업소만 100곳이 넘습니다. 하루 음식물 수거 오는데 한 4시간에서 5시간 걸리니까 휴가철이라 보니까 그리고 이제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니까 우리가 상상 못하는 음식물 양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도에서 지난달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200톤. 1년 새 47%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에 머무는 관광객들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는 발효 과정을 거친 뒤 이곳에 매립되는데요. 하루 매립량은 1톤 정도로 현 추세대로라면 포화 시기가 7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쓰레기로 뒤덮인 소각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하루 평균 가연성 쓰레기 4톤이 발생하지만 처리량은 고작 37%뿐. 관광객 숫자는 감안하지 않고 인구 기준으로만 소각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다 처리하기에는 지금 문제가 있고 쓰레기 양이 초과되다 보니까 고장률도 잦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올여름 우도를 찾은 관광객은 하루 평균 8,900여 명. 평년보다 56% 늘었습니다. 덩달아 쓰레기도 급증하면서 천혜의 자연 환경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저염분수와 고수온으로 인한 수산물 피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어제 대정읍 마을어장에 이어 오늘 제주시 한경과 한림, 애월읍 지역 연안어장을 조사하고 전복과 소라 등의 피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제주는 1996년 저염분수가 마을어장에 유입되면서 소라와 전복 등 184톤이 폐사해 5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제주시 도두동 입구 삼거리에서 18살 한모군이 몰던 오토바이가 앞서가던 19살 김모군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김군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선원들이 잇따라 숨져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귀포 남서쪽 75km 해상에서 인도네시아 선원인 39살 S씨가 호흡과 맥박이 없어 서귀포 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S씨가 조업 전부터 힘들어했다는 선장의 말을 바탕으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12일 저녁에도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선원 2명이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물놀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영랑리 해안도로 앞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던 인도네시아인 23살 S씨가 물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후 1시쯤에는 제주시 우도면 비양동 포구에서 45살 송모 씨 등 낚시객 2명이 튜브에 실려 표류하다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서귀포시 대평포구 해녀 타리장 근처에서 순찰 중이던 해양경찰관이 죽어있는 남방 큰 돌고래 한 마리를 발견해 제주대학교 돌고래 연구팀에 인계했습니다. 해경은 발견된 돌고래가 길이 2m에 몸무게가 100kg 정도인 4살 난 암컷이며 포획이나 혼액 흔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바우처 사업제공기관 179곳을 지도 점검한 결과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등 160여 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부터 석 달간 이뤄진 이번 점검에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했는지와 본인 부담금을 징수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결과 모두 160여 건의 행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